네, 마켓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7월 증시 전반적으로 전망을 하면서 투자 전략도 다각도로 세워보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이 일단은 바닥은 찍은 것 같지만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좀 불안하다는 말이죠. 언제쯤 안정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말씀하신 대로 바닥은 확인을 한 것 같고 그래도 여전히 뭐 저평가 상태는 유지가 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1850포인트가 PBR 1배 정도라고 하면 아직까지 아래쪽보다는 위쪽으로 올라갈 룸은 많다.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불안 요소가 있겠지만 일단은 글로벌리하게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는 어느 정도는 좀 진정이 돼가는 이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축소 이런 출구 전략이 이제 시행이 될 때 금융시장 전반으로 사실상 변동성이 큰 이런 흐름이 나타났다가 그 이후에 조금 약간 변동성이 줄어드는 강보합 형태가 나타나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 일단은 뭐 급격하게 이탈한 자금들은 이미 이탈을 좀 한 상태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의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전반적으로도 이제 뭐 그 정책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그 QE 그 글로벌리하게 그 자산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축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테스트를 한 상황이다라고 봤기 때문에 급격하게 출구 전략을 나타내거나 아니면은 다시 또 어떤 시나리오에 대해서 좀 금융시장에 대해서 우려감이 섞인 이런 얘기들이 나타나기보다는 최근에 뉴스플로우 보셔서 아시겠지만 연준 총재들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출구 전략에 대해서 좀 지연하는 게 좋겠다. 경제 회복세를 좀 판단해야 된다. 버냉키가 한 얘기는 그러한 얘기들이 아니다라는 얘기들을 계속 나타내는 걸 보면 어느 정도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계속 도모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은 점차 좀 줄어들고 있고 또 갑작스러운 악재가 됐던 중국의 금융시장의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도 지금 많이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는 또 실적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실적 시즌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기대감을 가져도 될까요? 사실은 실적은 이제 실적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2, 4분기가 상당히 이제 실적 장세 자체가 이제 중요한 건데 그동안 유동성 장세 자체로 이제 끌고 왔다면은 2, 4분기의 실적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에 대한 그런 생각대로만 보여준다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이런 안도감이 나타나면서 확실하게 이제 주식시장이 이제 싸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겠는데 그거에 대한 가장 첫 번째 키가 외국인으로부터 우려가 촉발되었던 삼성전자의 이제 실적 가이던스 발표가 금요일에 있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할 것 같고 사실상 전반적으로 보자면은 다른 업종들 그러니까 IT와 차에 대한 기대감 이외에는 대부분의 업종은 여전히 또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들이 또 여전히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것이 전부 다 이렇게 실적에 대한 그런 시각들이 상당히 좋지는 않다. 다만 그 대장주들 그 안에서도 IT 차나 뭐 이런 쪽은 조금씩 상향이 돼가는 이런 모습이고 어떤 면에서는 외국인들이 상당히 빨리 이제 팔고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이제 1130원대, 그러니까 1사분기 평균 환율, 2사분기 평균 환율 자체가 상당히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됐고 엔저에 대한 이런 우려도 어느 정도 속도감이 이제 줄어들면서 사실은 수출주나 이런 쪽에 대해서 실적이 예상보다는 약간 잘 나올 가능성도 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작년 4, 4분기부터 점차적으로 물론 예상치보다는 좀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이익 모멘텀을 약간은 생각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중요한 게 경기 아니겠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제조업 PMI 지수가 예상치보다도 좀 하회를 했고 전달보다도 좀 좋지 않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중국의 2분기 GDP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또 미국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또 간밤에 ISM 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미국 증시도 상승을 했어요. 이 경기 모멘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결국에는 지금 두 가지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양립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중국 쪽에 대한 신용 우려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봤던 거고 결국에는 미국 경기 회복이 중요한데 미국 경기는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미국 경기가 회복되면 이제 출구 전략에 대한 빠른 시행이 우려가 되는 것이고
뭐 미국 경기가 어느 정도 슬로우하면 오히려 이제 뭐 유동성을 그렇게 빨리 회수하지 않을 것 같아서 뭐 또 장이 올라가는 것 같고 예. 이렇게 양립되는 이런 모습인데 결국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과거 긴 시계열로 보면 글로벌 교역량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제조업 중심의 회복세는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고 주택 경기도 약간씩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업률은 아직까지 연준이 원하는 그러한 수준에 오지 못했기 때문에 유동성을 빠르게 축소하는 출구 전략을 빠르게 가져가기는 좀 힘들고 미국 경제도 예상했던 것보다는 서서히 좀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사실은 금융시장 전반으로 보면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거나 아니면은 너무 안 좋거나 이런 것보다 지금과 같은 예상치에서 조금 상승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좀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예. 연준이 생각하는 실업률은 사실은 그렇게 그렇게까지 좋아지진 않을 거고 제조업 경기의 회복세는 조금씩 좋아지면서 그동안 좀 상당히 우려감이 깊었던 이런 금융시장 전반의 모습들은 좀 완화적인 모습들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경기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완만하게 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방금 전에 글로벌 교역량 말씀해 주셨듯이 이 증가에 따라서 한국의 수출량도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경제에 긍정적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제가 금방 글로벌 교역량 말씀드렸는데 글로벌 교역량이랑 미국의 뭐 ISM 뭐 지수 그다음에 한국의 이제 뭐 재고 순환 지표를 보면 결국에는 같이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같이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글로벌 교역량 자체가 뭐 OECD나 IMF에서 2013년, 14년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러한 것에 따라서 미국의 제조업 경기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의 이런 재고 순환 지표나 이런 것들이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어떤 그 되게 이렇게 좋은 모습들을 미국의 수출이 너무 잘 돼서 재고를 빠르게 줄이고 출하가 상당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는 아직까지는 글로벌 경기는 바닥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중요한 것은 좀 뭐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그 한국의 이제 그 신정부에서 하반기 이제 경제 정책 방향들을 내놓으면서 네. 상반기에 상당히 집행 못했던 이런 추경이나 이런 것들이 2, 4분기에 상당히 이제 집행을 많이 할 것으로 보이고 결국에는 이제 경기 하반 경직성을 상당히 끌어올리려는 노력들을 상당히 할 것으로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 효과도 사실은 2, 4분기 경제 지표에서 좀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서 이익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IT와 자동차를 제외하고는 별로 뭐 이익 모멘텀에 대한 기대를 갖는 업종이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또 자동차주들이 급락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동국 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잠깐 이야기를 듣고 또 말씀 나눠볼까요? 네. 네네. 일단은 뭐 이번 그 반등 구간에서 자동차 관련주들이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있죠. 엔화가 다시 또 100엔대를 향해서 갈지 모른다라는 우려감.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 유럽 시장의 자동차 어떤 판매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속에서 현대차 그룹의 자동차 판매율은 증가되지 않고 있다라는 이런 우려. 거기에 한 EU FTA와 관련돼서 또 세 차례에 걸친 3차 가격 인하가 이루어지면서 말이죠. 수입자들은 상대적으로 오히려 수혜를 보는 이런 흐름들 속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현대차 그룹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오히려 감소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본격적인 하투에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이런 생산량의 감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요인들이 지금 현대차 3인방들을 하락으로 이끌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또 다른 가격적인 논리에서 측면에서 본다면요. 아직도 물론 저평가 영역에 놓여져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시장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추세를 반전하면서 끌고 갈 수 있는 주도주가 나오는 그런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시장이 급락 이후에 급반등을 주면서 반등을 주도했던 쪽도 현대차 관련주들이었습니다. 이런 흐름들 속에서 단기 차익 매물과 이런 악재성 재료들이 혼재가 되면서 지금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2분기에 내수 판매 데이터가 지금 생각보다는 좋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 미국에서도 또 내일 판매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해외 업체들은 좀 선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대 기아차는 약간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나 기아차는 좀 많이 부진할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아차가 또 4.3%의 하락률 기록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이 시점에서 업종별 자동차주 포함해서요. 어떤
어떤 섹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낙폭과대주 안에서 이제 고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예. 같고, 그 안에서 뭐 2, 4분기도 중요하고 2013년 전체적인 이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이런 업종을 찾는 것이 가장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 안에서도 금융위기 비교해서도 여전히 밸류에이션이 낮은 이런 종목들이 가장 좋을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뭐 이제 찾아보면 아까도 이제 자동차 잠깐 말씀하셨지만, 자동차는 이번 구간에서 2,000포인트에서 1,700까지 올 때 낙폭 과대주에 해당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코스피 대비 상대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고, 그동안은 어느 정도 상당히 많이 버텨준 이런 상황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낙폭 과대 안에서 찾는다면은 IT가 제일 좋으실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뭐 인터넷 게임이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뭐 이러한 업종들이 계속 이제 나올 수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화학도 어느 정도는 이제 가능성이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뭐 금방 앞서서 말씀하셨지만 미국 쪽의 데이터가 조금 슬로우하더라도 중국이나 유럽이나 브라질 쪽 이런 남미 쪽의 데이터들이 상당히 괜찮게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IT와 차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그동안 가져가셨던 어떤 제약이라든지 인터넷 소프트웨어 이거 같이 가져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7월 시장 전반적으로 변수들 전망을 해보면서 투자 전략까지, 섹터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우리 투자증권의 김병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